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동시에 국감에 나왔습니다. 오 시장은 명 씨를 2번 만났다고 했고 명 씨는 7번 만났다고 주장해왔으니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국민의힘의 추궁을 받은 명 씨는 국민의힘 감당 안 될 텐데 라고 으름장도 놓았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시 국정감사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 씨를 향해 거짓말쟁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오 시장은 명 씨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당선되면 서울 아파트 한 채 사주고 싶다고 했다는데 이 말 모두 거짓말인가요?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 달 8일 특검 대질신문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옹졸하신 거 아닙니까? 정당한 아니 이거는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계십니다.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미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선 명 씨가 갑자기 오 시장의 말을 자르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걸 여기서 미리 제 미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2번 만났는데 무슨 뭐 할 얘기가 많습니까? 오 시장이 기존에 밝힌 2번 만났다는 입장을 꼬집은 건데 명 씨는 오 시장과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2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몇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7번 만났어요. 국민의힘 측에서 명 씨를 추궁하자 으름장을 놓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감당 안 될 건데요. 잠깐만 시간 좀 하지 마세요. 홀드하고. 아니 이 사건 국정감사와 관련돼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네. 예? 오늘 그러면 하루 종일 합시다. 내 씨 다 깎을게. 명 씨가 고성을 지르자 신정훈 위원장이 수차례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내보고 그걸 보고 검사가 이게 내용이 뭐냐고 물어봐요. 예. 예? 자, 또 아니 그 올드미스가 그렇게 사모해가 그렇게 오세훈이를 만들려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예? 내가 얘를 왜 도와줍니까? 자, 그래서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 적게 만났다고 해야 유리할 그렇죠. 사람. 자, 그리고 어제 국감장에서 뜻하지 않게 뭐 여러 얘기들이 워낙 막 나오다 보니까 아니 궁사랑 뉴스도 그렇고 이 연애편지 뉴스도 그렇고 어떻게 참 전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논평을 저희가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 담담하게 좀 전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명태균 씨가 내가 오세훈 7번 만났는데 그 중에 6번은 김영선이 동행을 했어라고 하면서 김영선이 오세훈을 매우 사모했거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연애편지 같은 내용의 문자를 계속 보냈다는 건데 네. 잠깐 보겠습니다. 네. 김영선이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영선이 이분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요. 문자 보내고 뭐 하고. 아니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연애 편지가 나와요 거기. 내보고 그걸 보고 검사가 이게 내용이 뭐냐고 물어봐요. 예? 자, 또 아니 그 올드미스가 그렇게 사모해가 그렇게 오세훈이를 만들려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예? 내가 이 얘기를 왜 도와줍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 의원이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의 주장인 거죠. 김영선 의원이 오 시장에 대한 이제 좋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던 거라 나도 그래서 이제 김영선과의 관계 때문에 오 시장을 도와주려고 했지. 나는 오세훈 시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원래 없었다. 처음 봤을 때는 뭐 배신자 관상? 이제 이런 얘기도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관상이라 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선 의원 때문에 이제 내가 도와주게 됐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는데 워낙 국감장에서 나올 법한 얘기는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어제 또 뉴스가 또 많이 되기도 했고요. 이건 뭐 저희가 분석 내지는 뭐 평론을 하기보다는 저 영상 보면은 명태균 씨가 민주당 국회의원 같지 않아요? 한병도 의원은 증인이야.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본인 난감해하는 사람도 당황제인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서초동의 특검 쪽에 가 있는 기자들이 이 연애 편지 내용 쿼트를 따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내용 이게 지금 연애 편지인지 아닌지는 해석이잖아요. 그럼 이 문자 내용이 뭔지를 따려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기자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냥 네.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 이게 포렌식을 통해서 이제 원문이 있으니까. 검찰을 확보를 한 상황이니까 무슨 내용이에요라고 이제 명태균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서울시 측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네. 이게 연애 편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당시에 이제 오세훈 당시 후보가 명태균을 안 만나 주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좀 만나라라고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학적인 식구를 이용한 거지 뭐 이제 그럼 뭐 사모의 마음이 담긴 연애 편지는 아니란 취지로 이제 서울시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문자가 왔다는 거 부정할 수는 없을 테니까. 문자는 왔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문자의 내용이 조금 문학적인 뭐 예를 들면 시적 표현 같은 게 좀 있어서 예.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으나 그거는 명태균 씨를 안 만나주니까 그렇게 좀 표현을 한 만나라라고 거다. 서정적으로 하면서, 표현한 예. 것이다. 서정적 자아가 그렇군요. 근데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뭐 꽃이었다 뭐 이런 거겠죠.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뭐 이런 뭐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뭔 말이에요? 사실 보면은 이게 보통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보낼 땐 굉장히 드라이하게 보내거든요. 예. 업무적으로 그렇잖아요, 대부분. 예. 근데 이제 이 명태균 씨가 본인이 보기엔 연애 편지처럼 문학적인 글구가 들어갔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김영선이라는 매개체를 가운데 두고 명태균과 오세훈이 몇 차례나 만났느냐, 같이도 만났다고 증언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2번 만나고 쫓아냈다는 거잖아요. 네. 안 만난다고. 그럼 이거는 이제 거짓과 사실 이 사이에 있는 것이라서 정치인에게 중요한 건 내용보다 더 중요한 태도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짓말 이런 부분들이 특검 조사에서 드러나면 불기소 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 거짓말 논란에서는 계속해서 시장 재임 기간이나 선거에도 그 꼬리표를 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명태균 씨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23일 날 어디 27일 청국장집, 30일 장어집, 뭐 송셰프 여기 막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간 본인의 방어 때문에 해놓은 그 말이 저는 그 본인에게 자충스러워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너무 디테일하게 이런저런 뭐 정황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틀릴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어 보이고 만남 횟수 같은 것도 만남 횟수는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워낙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아닌 순간 명태균 씨는 바보가 되는 거니까 그걸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이 지금 뭔가 막 감정이 올라와서 지금 막 해대는 거잖아요. 그분은 항상 그 감정 상태예요. 글쎄요. 늘 이거 업데이트. 그 전날 그런 텐션. 그 전날 김건희 씨 재판 가서도 예. 내가 못 물어볼 것 같아요. 예. 이러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날도 결론은 보면 오세훈 시장한테 개인적 감정이 엄청 많은 거죠. 예. 보니까 자기 이름도 잘 모르고 명함 줬는데 명태균이 아니라 명태근이라고 명태근. 했다고 예. 하고 하는 거 보면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네. 나를 안 알아주네. 네. 두고 보자. 딱 그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것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를 따져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만남 횟수 외에는 별게 없었다고 저는 봐요. 김영선 씨가 설령 연애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그 사람의 자유인 거지. 이 범죄 본질과는 전혀 사실 상관이 무관한 없는 거긴 얘기죠. 하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선거에 도움을 줬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가를 받았는가 이거 사실 이것만 제대로 밝히면 되는 건데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중국집에서 울었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런 것만 부각이 되니까 자꾸만 이쪽으로 쏠린다는 것이 저는 안타까운 거죠. 네.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대질 조사도 있지만 네. 경상남도 국감에 또 출연하신다고 명태균 씨가. 그렇죠. 네. 그럼 여기 이제 또 홍준표. 네. 그게 또 이제 남아 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칠불사까지는 그래서 못 갈 것 같아요. 국감으로 딱히 이제 홍매화까지는 못 갈 것 같고 경상남도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이준석 대표는 모르겠는데 홍준표 대표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정리할까요? 칠불사 경상남도 있잖아요. 하동에 칠불사도 경상남도에 있네요. 하동에 하동. 그러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보도를 제가 본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것만 짚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영선이 결혼 안 했잖아요. 골드미스잖아요. 나는 둘이 문자 주고받는 거 내가 봤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쓱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민원이 있을 때마다 계속 찾아왔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신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명태균 씨와 같이 오세훈 씨랑 만난 적이 있으신 건가요? 2번 정도는 이제 명태균 씨가 부탁을 하고 또 사실 제가 명태균한테 오세훈 전 국회의원이 다시 서울시장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이제 오세훈을 돕겠다고 이제 나서게 됐고 그래서 한 2번 정도는 같이 만났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그리고 나서는 둘 간의 얘기를 되는데 이제 명태균이가 오세훈 시장이랑 이제 만났는데 이제 저를 오라고 그래서 배석을 하게 된 경우는 있어요. 그럼 김 전 의원께서 요청을 하신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은 마치 본인이 초청을 안 했는데 오신 것 두 분이 찾아온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래서 여쭤본 건데 사전에 약속이 돼 있던 건 이제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나올 얘기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오세훈 시장도 약간의 과장이 있고 명태균님도 약간의 과장이 있는데 나올 만한 얘기는 다 나왔어요. 그리고 뭐 또 대질신문을 한다고 해도 대충 같은 쪼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팩트가 있고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문제인가가 남아있고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 천만 서울시의 시장이기 때문에 뭐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미 나와 있는 얘기들에 대한 뭐 제 나름대로의 견해이기 때문에 좀 뭐를 갖다 붙이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재보궐선거 때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 이력 언급하면서 힘 실어줬다는 이야기 있는데 혹시 이거는 아시는 바 있으실까요? 하시고 싶으신 말씀? 그거는 글쎄 제가 그 윤상현 의원하고는 별 의견이 없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정치인이 위를 보고 정치하는 사람이 있고 아래를 보고 정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아래를 보고 현장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요. 상당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안착하는데 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관해서는 실제로 이게 필드에서 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이제 뭐 제가 막 PR을 세게 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것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윤석열 후보님이랑 저랑 이제 학창 시절을 같이 했고 고시 공부를 비슷한 시기에 같이 했기 때문에 서로 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윤석열 캠프 이력을 윤상현 당시 공천위원장이 언급을 한 거잖아요. 그 언급을 했다라는 거는 김 전 의원께서 당시에 요청을 하신 건가요? 그거는 공천 심사 서류에 그 이제 대선 기여도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니까 그 대선 기여도에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고 또 그때는 대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급하게 당에 들어오고 급하게 대선 치르고 또 굉장히 그 이제 그 정권이 교체되는 때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지방선거가 같이 있어서 대선 기여도가 굉장히 메인 이슈였어요.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시기는 했지만 혹시 어떤 부분 위주로 강조 법정에서 아니 이제 물으시는 부분에 성실하게 얘기할 거고 그때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서 6군데 중에서 시장 아까 여기 보도자료 냈지만 시장 군수들이 같이 같은 시기에 공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여기 공천하고 저기 공천 심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자치단체장하고 국회의원하고가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자치단체장은 집행부고 한쪽은 이제 감시 기능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막 그 또 시장 후보들이 다 또 있고 국회의원 지원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정치 관계가 여러 가지가 복잡한 부분 때문에 자치단체장 지원한 사람들은 다 뺐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그러고 나면은 사실은 의창구에는 저밖에 이제 그 후보가 없는 데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문재인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때 인수위에 여성이 없다는 지적이 좀 많았고
마침 상대방 그러니까 의창구에 그때 당시에 여성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상황이 뭐 나 말고는 주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특정 의원이 계속 반대를 하고 그 22대에도 결국에 저 빼내기 위해서요. 강기훈, 박대출, 강민국, 서일준 전략공천 주고 김태호, 조혜진 이동시키고 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는 나 8표지밖에 안 받고는 그걸 준다고 그냥 한 달 내내 신혜진 위원장한테 물어보세요. 당무감사 끝내 그거 안 받아주고 그거 갖고 나를 탈락을 시키는 불공평하고 억울한 걸로 치면. 그리고 강혜경이가 한 20년 여성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경남에는. 그런데 보궐선거에 딱 유일하게 김영선 의원이 처음이었어요. 그거를 두진 못해가지고 옆에서 다섯 의원들이 온갖 공작을 다 벌립니다. 윤모 의원, 이모 의원 전부 다. 강혜경이가 2년 동안에 거의 5억 가까이를 빼냈어요. 예를 들면 선거 자금이 후원금이 1억 3,500 정도 들어오고 내가 필린 돈이 4,700인데 6월 1일 날 선거인데 바로 전날에 선거 계좌에서 6,500을 빼내가요. 그리고 6,500을 포함해갖고 선거 비용으로 썼다고 신고를 해서 1억 1,000이 돌아온 거에서 9,700을 빼내가요. 그러니까 선거 자금 1억 8천 중에 1억 6,200을 강혜경이가 빼내간 거예요. 그리고 정치 자금의 반을 빼내가고 국회의원 운영비의 반을 빼내가. 그걸 까맣게 몰랐어요. 왜냐하면 강혜경이가 아들 넷을 키운다 그래서 아유 아들 넷 키우면서 저렇게 일하는 게 힘들다. 그리고 싹 거짓말을 해갖고 왜냐하면 지역에는 토요일 일요일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준비해갖고 있으라고 해서 준비를 해야 회계서류를 검토하는데 회계서류 준비하라고 그래서 내려가 보면은 애 본다고 안 나오거나 출근을 안 하거나 현장에 가버리거나 회계서류를 안 주는데 선관위가요 초창기에 걔가 회계 부실한 것 때문에 조사를 하면서 지금 이 사건을 문제가 있다는 걸 조사했는데 선관위 직원이 와서 무슨 혐의로 조사를 하냐고 그러는데 선관위가 싹 숨긴 거예요. 또 강혜경이랑 공부했다고는 보지 않지만 무슨 이유로 왜냐하면 혐의 사실 네가 이걸 잘못했지 않냐 그러니까 해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싹 숨기고 그리고 강혜경이가 마지막에는 회계 못한다고 쭉 던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관위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새로 회계 직원을 쓰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체 사건을 저한테 은폐를 한 거예요. 선관위 문제까지는 지적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냥 얘기를 안 하는데 말이 나온 김에 사태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법조계에서 문제 좀 해주시고 지금 강혜경이 사건이 1년 동안 이게 지금 강혜경이 사건을 맡은 경찰 쪽에서 검찰이 1년 동안 다 조사해놓고 지금 우리한테 던져놓고 다시 조사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에다 고발했으면 검찰이 결말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조사하고는 경찰이 떠넘긴 거예요. 그리고 강혜경 씨 언급을 하셔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한테 김 여사님의 공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선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또 명태균 씨는 그게 선물이 아니라 그냥 강혜경 씨를 당시 응원하려는 멘트였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024 고압 357 사건에서 정인을 20여 명을 불러들여서 내가 정인마다 물었어요. 여론조사 80여 건에 1억 7천만 원 얘기를 강혜경이가 2024년 10월에 여기 민주당이랑 같이 언론에 떠들기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느냐? 들어본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강혜경이가 올해 2025년 4월 30일 날 한겨레 TV하고 한겨레 21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미래한국연구소로 5억을 벌었다고, 50억을 벌었다고, 30억을 벌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는 세 사람밖에 몰라요. 모르면서 막 여기저기 뿌리면서 내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30억을 벌었는데 제 특검이 나한테 조사할 때 그 여론조사 뿌린 거가 14명이 나오는데 그 14명 이름에 제 이름이 없어요. 경력 복도자주를 공천 대가를 선물이라고 표현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에 관해서
2024년 10월에 시간이 많이 당일기간 없어요. 뜯을 네. 때까지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3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공천 대가예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서 혜택은 실제로 윤석열 후보한테 들어갔는지,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어요. 현재 상황, 여론조사라는 건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보고를 받는 거거든요. 그건 보고받은 거하고 그리고 5월 30일까지 2024년 10월까지는 세 사람 말고는 그걸 아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대가가 돼요? 예, 자, 세 사람, 이제 내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여기, 저는